먼저 콩나물을 크게 2줌 약 300에서 400g 사이로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 한 봉지를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 근처 마트에서 찜용으로 나온 굵은 콩나물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냉동새우를 준비해줍니다. 냉동새우도 300g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은 냉동새우도 좋지만 대 혹은 특대 사이즈의 저처럼 큰 새우가 목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느낌도 내게 해줍니다. 냉동새우는 물을 부어 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양파 반 개도 대충 썰어서 준비하고 대파도 한 대 준비해가 반갈라주고 큼지막한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줍시다. 짭짤하게 진간장 2스푼과 해물향이 가득하게 만들어줄 밀재액젓 2스푼과 굴소스도 2스푼 넣고 맛의 밸런스를 잡아줄 설탕 2스푼과 한국인의 다진 마늘도 2스푼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2스푼씩 다 넣어준 뒤 시뻘건 고춧가루는 4스푼 넣어줍니다. 풀하고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주고 물을 종이컵 3분의 1컵을 부어주고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섞어 이제 팬 바닥에 준비해둔 콩나물을 다 깔아주고 그 위로 썰어둔 양파와 대파도 다 올려주고 해동된 새우도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그러고 만들어둔 양념장도 다 얹어줍니다. 이라고 중불에서 은은하게 데펴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콩나물 숨이 서서히 죽고 이렇게 바닥에 수분이 넉넉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콩나물을 서서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 이때 콩나물을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숨이 확 죽어버리고 콩나물이 찌개질 수도 있으니 올려놓은 새우를 뜨끈한 바닥에 보내고 콩나물은 넓게 펼쳐준다는 생각으로 숟가락 2개로 이도류 잘 볶아줍니다. 특히 새우는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배가 아야할 수도 있고 콩나물은 알아서도 잘 익으니 새우만 익혀준다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로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콩나물 숨이 죽어 국물이 흥건하게 생겼으니 여기에 감자 전분 1스푼과 물 3스푼을 잘 섞어가 위로 흩뿌려줍니다. 히리릭 전분물을 넣지 않으면 국물이 생겨 전골 같은 느낌이 돼버리니 찜 요리로 만들고 싶다면 전분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잘 섞어주면 재료 한 번에 다 올리고 양념장만 부어주고 5분만 볶아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새우찜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밥 다 먹고 하나씩 어금니에 껴서 터지면 고소한 향을 내는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인자 새우랑 콩나물을 딱 집어가 한 무보면 먼저 파스타 면을 준비해줍니다. 봉지 뒷면 동그라미 맞춰 1인분 양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샐러드는 여러 종류의 야채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격도 1,000원 이내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추가로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좋은 냉동 칵테일 새우를 먹을 만큼 준비해줍니다. 인자 팔팔 끓는 물에 파스타 면을 넣고 소금도 반 스푼 넣어주고 면을 익혀줍니다. 이때 면은 10분 이상 푹 익혀줍니다. 뜨겁게 먹는 파스타와는 달리 차갑게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면을 익혀주는 시간보다 좀 더 익혀줘야 합니다. 파스타 면이 익는 동안 소스 만들러 갑시다. 파스타 하면 먼저 생각나는 올리브유 2스푼, 짭짤하게 진간장 1스푼과 스테이키나 돈까스 소스를 1스푼 넣어줍니다. 차가운 파스타에 어울리는 새콤함을 위해 식초 2스푼, 달달하게 설탕 1스푼과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소한 향을 더해줄 참기름 반 스푼까지 넣어주고 잘 저어줍니다. 이제 면이 절반 정도 익었으면 준비해둔 냉동 새우를 넣어주고 면을 마저 익혀줍니다. 보글보글. 파스타 면이 10분 이상 잘 익었다면 물을 다 버려주고 차가운 물로 샤워시켜주면서 뜨끈한 열기만 빼줍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준비해둔 샐러드 채소를 올려주고 잘 삶겨진 면과 새우도 얹어주고 추가로 계란 같은 것도 보기 좋게 올려주고 소스를 입맛에 맞게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러고 피자 시켜 먹을 때 하나씩 같이 딸려오는 파마산 치즈 가루도 뿌려주고 향을 더해줄 후추도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집에서 만들면 정말 간단한데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나도 비싼 샐러드 파스타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3-4스푼 넉넉하게 돌려주고 대파를 대충 송송송하지 썰어서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넉넉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1스푼과 준비해둔 해동된 새우도 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좀 뿌려 살짝 미간을 해주고 새우가 익을 때까지 한번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 이때 요리 좀 하신다는 분은 센 불과 중불로 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불 조절을 하면서 파, 마늘, 기름에 새우를 잘 볶아주시면 되고 불 조절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약불에서 은은하게 새우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새우가 불그스름하게 익고 새우 이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부끄럽나? 파와 마늘도 갈색빛이 띈다면 팬 한쪽으로 싹 비춰주고 빈 공간에 계란 2개를 톡톡 까서 넣어줍니다. 부모님이 계란 농장 운영하신다는 분은 계란 3알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을 흔들어 제까주면서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계란도 포슬포슬하게 잘 익었으면 밥 한 공기를 넣어주고 굴소스 1스푼과 설탕 3분의 1스푼 더 넣어주고 식초 1스푼을 넣어줍니다. 넣은 양념장이 헷갈리시면 옆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밥이랑 잘 볶아주면서 팬 옆에 있던 미리 익혀둔 새우랑도 다 같이 합쳐가 볶아줍니다. 볶아. 아니 식초는 왜 또 넣는 거예요? 식초를 넣게 되면 비린맛도 잡아주고 레몬즙을 넣은 듯한 새콤한 맛을 내게 해줍니다. 만약 레몬이 있다면 쭉 짜서 넣거나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밥도 잘 볶아졌으면 새우를 있어 보이게 정리정돈 시켜주고 그러고 빠지면 습한 파슬리와 통깨를 뿌려 볶음밥에 2%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집에서도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을 내게 해주는 하와이안 슈림프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필요한 재료는 이런 짬뽕 라면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일반적인 매운 라면으로 해도 좋지만 해물 육수 베이스인 짬뽕 라면으로 만드는 것이 좀 더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종이컵 2컵 부어주고 코코넛 밀크를 넣어주면 좋지만 집에 그딴 건 없으니까 우유를 종이컵 3분의 2컵 부어줍니다. 대충 우유 200ml짜리 한 팩 사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다 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짬뽕 라면에 들어있는 액상 스프와 끈들기 스프는 다 넣어주고 추가로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 대신 다른 액젓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케첩 한 스푼과 다진 마늘도 반 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넣은 양념장을 잘 섞어주면 섞어 꼬릿한 향이 올라오면서 똠양꿍 느낌의 주황빛이 띠는 국물이 됩니다. 이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면 해동시킨 새우 한 줌과 면도 넣고 이국적인 느낌을 내게 해줄 숙주를 한 줌 넣어줍니다. 그리고 면이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뽀글뽀글 다 됐으면 면부터 빼주고 그 위로 국물을 싹 부어줍니다. 제 주식처럼 지하 깊숙이 박혀있는 새우는 이거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노. 있어 보이게 다 끄집어 올려주고 여기에 라임을 넣어주면 좋지만 집에 그딴 건 없으니 식초를 한 스푼에서 3스푼 사이로 넣어줍니다. 평범하게 먹고 싶다면 식초 한 스푼, 좀에 더 새콤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식초를 3스푼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양파 4분의 1개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올려주고 태국 고추를 넣으면 좋지만 한국인의 매운 청양고추도 얇게 썰어서 올려줍니다. 그하고 고수 형님을 올려주면 좋지만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깻잎을 서너 장 준비해가 반 가르고 얇게 썰어서 올려줍니다. 이러면 고수 형님의 미묘한 맛을 아주 살짝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짬뽕 라면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조미료까지 다 넣어주면 방구석에서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똠양꿍 라면이 완성됩니다. 먼저 주방 서랍장 구석에 박혀있는 진순이를 준비해줍니다. 마지매를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이제 냄비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양파 반 개를 대충 썰어서 다 넣어주고 대파도 흰색 부분만 준비해가 반 가르고 굵직하게 썰어준 뒤 올려줍니다. 이제 대파와 양파를 진한 갈색빛이 질 때까지 한번 볶아줍니다. 어느정도 대파와 양파가 흐물흐물해졌을 때 여기에 제일 만만한 해산물인 냉동새우를 넣어줍니다. 이런 새우 넣어주게 되면 방구석 라면이 신분 상승되는 겁니다. 냉동새우가 없다면 생략하거나 이렇게 저렴한 대패 삼겹살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저든 둘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꿀꿀. 이제 넣은 새우 혹은 대패 삼겹살도 익을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더 볶아주다가 먹기 좋게 잘 익었으면 라면 스프를 한 봉 다 넣어주고 추가로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볶아주면서 시뻘겋게 색칠을 해줍니다. 여기에 물을 종이컵 한 컵 플러스 반 컵을 부어주고 추가로 우유를 한 컵 부어줍니다. 콸콸콸. 그리고 이런 토메이로 스파게티 소스를 3스푼 넣어줍니다. 토메이로 소스를 넣게 되면 일반 라면을 먹는다는 느낌보다 파스타를 먹는다는 느낌을 들게 해줄 겁니다.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면과 끈들기를 다 넣어주고 면이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황빛이라 지루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런 주걱스러운 풀떼기 하나 반 갈라서 넣어주면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에서 중식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넉넉하게 뿌려주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왔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라면으로 만든 크림 짬뽕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찌부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라면으로 짬뽕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닌 크림 짬뽕 한번 만들어 보이소.